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일단은 자 생각을 해보자. SN과 AN 이거 얘기하거든. SN과 AN 그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S1 생각해봐. S1은 뭔데? 한 개의 합. 근데 합할 게 없잖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2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지? S3는 A1, A2, S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SN은 어떻게 돼? A1, A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앞에 해보자. 얘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맞춘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찾아내야 돼. 지금 이 식에서 지금 봐봐. 얘가 보이네. 얘를 구하려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공통점이 있어.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이거 아니야. 위에 거 봐봐. 얘가 얘잖아요. Sn-1이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합한 걸 얘기하는 거지. 기호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Sn은 뭐냐면 Sn-1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하면은 그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거 했어요? 그럼 이걸 살짝 이항을 해봐. 그리고 이항을 해봐. 이렇게 되고요. 무변에는 얘가 남지.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기억을 합니다. 공식처럼 기억합니다.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그 앞에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일반항이 남는다.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 공식처럼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어떨까? 요것도 약간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 이 식은 중요한 거다. 이 식은 지금 봐봐. 얘와 얘 때문에 얘와 얘의 이따 봐. 이 식은 중요한 거야. n에 1을 넣어봐 한번. n에 1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가 문제야. 여기 우리는 항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마이너스 5항 이런 거 없단 말이야. 0항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할 수가 없어. 그 얘기가 교재에 나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쓰고자 하면 이 식은 n이 2부터만 쓸 수 있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안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안 돼.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자 n에 2를 넣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첫 번째 항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항은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따로. 얘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설명을 할 수 있는 형태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떡하냐? 첫 번째 항은 따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뭐야? 첫 번째 항은 뭔데? 합? 이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항은 따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부터는 얘가 성립한 거야.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할게요. 세트로. 거기 나오지. 회색깔로 정리가 돼서 다시. 자, 뭐라고? 일반항은 얘까지 합에다가 그 앞에까지 항의 합을 빼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성질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1을 집어넣으면은 S0가 나와. 제로는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n 두 번째 항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S1이 빠져. S1은 따로 정의를 해준다. S1은 A1과 따로 정의를 해줘.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가 192쪽에 가운데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풀면서 그 192쪽에 대해 남은 내용을 잘 설명할게.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굉장히 식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일단 볼게. 공식을 쓸게요.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A에는 공식 써? SN에다가 SN-1. 근데 순서 쓰는 거야. 그럼 SN 이거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n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n자리에 n-1을 넣어. 이렇게 되는 거겠지? n자리에 n-1, n자리에 n-1을 넣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전개할게요. 됩니다. 날리고 그러면은 2n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식을 언제부터 성립한다? 2부터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따로 해야 돼?
돼. 첫 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은 S1이랑 S1 여기다 1 집어넣어. 이거야. 자, 이건 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 얘가 1을 넣어도 얘랑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줘. 일반적으로는 안 돼.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준다. 어떻게 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얘랑 같아지면은 얘가 1부터 성립한다고 써도 되는, 합체해서 써도 돼. 원래는 따로따로요. 원래는 따로따로. 왜냐면 S0를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따로 정의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맨 마지막에 따로따로 구했다고 하면은 합체를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합체가 가능한 합체하면 돼. 자, 그럼 해볼게. 여기다 n에 1을 한번 살짝 넣어봐요. n에 1을 살짝 넣어봐. 그러면은 3 나오네? 얘랑이 같아. 원래는 따로 구했어. 따로 구했는데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안 쓰고, 자, 따라서 a는 2n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걸 두 번째 항 말고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말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2번 해볼게요. 2번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역시 일반항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 여기까지는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날려. 남는 게 2n 남고, 그 다음에 얘랑 남아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치킨을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똑같이 한번 볼게. 자,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 S1. 그럼 1 넣어.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n에 1을 넣어봐요. 3. 이거 뒤에 같지 않지? 같지 않으면 따로 둬야 돼. 따로. 자, 어떻게 된다? A1은 6이면서 A는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얘를 따라가고 첫 번째 항만 따로 이 말이에요. 얘는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개가 똑같단 말이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안 써도 되고 합체해서 얘를 바꿔주면 된다. 이런 결론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추가로 설명한다고 했던 게, 자, 이거 뭐예요? 등차수열 일반항이 어떻게 돼? 어떤 꼴이야? 이거잖아. 이거 전개항 아까 설명했잖아. dn a-d 이런 꼴이잖아. 이게 뭔데?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글씨 쓰기 싫어. 자, 근데 말로 설명할게. 자,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등차수열이야. 이거 보면 바로 알아야 돼. 지난 선생님이 지금 등차수열 설명할 때 설명을 생략했을 수도 있어. 난 나중에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자,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첫 번째.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그 다음 요거는 봐봐. 자,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긴 했어. 근데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수열이긴 해. 등차수열이긴 한데 어떻게? 첫 번째 항부터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바로 보고 알아야 된다.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이걸 보고 아는 거야. 끄트머리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까지 똑같아. 얘는 상수항이 없어. 얘는 상수항이 붙어 있어. 상수항이 0이다. 상수항이 0이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상수항이 0이 아니고 살아있어.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92쪽 밑에 나와 있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표현이 뭐라고 했느냐, 완전한 등차수열을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의 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하고 있어. 근데 이 공식은, 자, 어떤 공식? 이 공식은 등차 수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모든 수열에 다 적용돼. 그 얘기도 192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겁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겁나 중요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항부터는 이 식을 따르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그거 기억하고요. 등차 수열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수요일은 다 적용된다. 나중에 이렇게 계속 쓸 거야. 다른 수요일 나와도 씁니다. 알겠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끝.